잘 지냈죠? 예, 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은 뭐 201페이지죠. 예. 뭐 요번 주가 이제 거진 마지막 주죠. 내일이 종강인가요? 뭐네? 토요일요? 예, 중개사법까지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반은 뭐라고 써놨어요? 홀로서기 해야 돼요.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됐으니까 이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돼요. 독자적으로 이제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럼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201페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201페이지.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뭐 생각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요거죠, 요거. 표제부죠. 그쵸? 표제부는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하죠? 1개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왜 등기법에서 1개월을 강조할까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이렇게 있죠. 대장과 등기부.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면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이렇게 읽으면 홀로서기를 못해요. 뭐예요? 대장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그러면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먼저 바뀌어요? 선대장 후 등기 이렇게 되죠. 이걸 무슨 촉탁이죠? 등기 촉탁.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촉탁 등기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면 이제 지금 기초공사들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촉탁이에요? 등기 촉탁. 거꾸로 읽으면 촉탁 등기. 그러면 등기 촉탁을 다시 올라가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대장 그러면 안 되죠. 사실관계의 변동. 그래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이 바뀌었다. 그러면 집안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홀로서기 해야 돼요. 그러면 12월 반들은 이제 뭐예요? 나름대로 기초공사들을 정확하게 해서 1월 달에 갈 수 있도록 이제 뭐예요? 난이도를 이렇게 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다음 달에 가면 다음 달 11월 달 하고 12월 달, 1월 달 그러면 어때요? 요때하고 차이점은 어떨까요? 차이점은 요때 읽어도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요때 읽어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게 나와야 뭐에 실력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알면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내용을 알게 되면 봐봐요. 흰 거는 뭐예요? 흰 거는 종이죠. 흰 거는 종이. 뭐예요? 검은 거는 글씨. 그러니까 요걸 읽으면 안 돼요. 뭘 읽어야죠? 글을 읽어야지, 글. 대부분 보면 뭡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1, 2월 달에 기본사가 나오는데, 왜 글씨만 읽어요? 그냥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가 뭘까? 그러니까 표시는 표제부죠. 그래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이렇게 자꾸 들어가야 돼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권리관계. 그쵸?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선대장 뭐가 되죠? 후등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호 뭐예요?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어디에? 지적 소관청에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두 개가 나오죠.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등기 시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OX. X죠. 왜?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임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뭘 읽어서 봐봐요.
다음 중 다양한 것 중에서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등기, 또 가처분, 그 다음에 가압류. 그죠?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면 오늘 요번 달에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부라는 것만 알면 돼요.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럼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왜?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1번을 읽을 때, 자, 봐봐요. 수학 문제 풀듯이 풀라고.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심키는 뭘까요? 그렇죠. 저희가 변경, 읽을 때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이야기하네요. 그럼 부동산 변경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 사유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변경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 후발적 사유야. 후발적 사유. 앞에 뭐가 붙었죠? 부동산. 그럼 읽어봐요. 표시. 그럼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29회 때 다음 중 부기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통상 뭐예요? 표제부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가잖아. 표제부. 그럼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읽을 때 그러면 눈이 번쩍 뜨니까 201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뭐가 나와 있죠? 부동산 변경 등기 나와 있죠. 그러면 1번에 의해서 어디가 중심키?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죠. 일부 후발적. 거기에다 줄을 딱 깎아놔야 되겠네. 그렇죠? 일부 후발적. 만약 일부의 원시적 사유라면 무슨 등기일까요? 경정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 홀로서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구.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뭐가 나와요? 등기부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구죠.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모든 등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표제부는 그러면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묶였으니까 뭐예요? 등기부죠.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자, 건물 등기는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이렇게 했죠.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겠죠. 토지는 몇 개? 세 부분. 건물은, 일반 건물은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한번 봅시다. 지목은 뭐예요? 자, 표제부 토지에 기록되어 건물에 기록돼요. 토지.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일반은 박스 안에. 토지의 표시, 건물 동그라미. 토지하고 건물이죠.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논점은 뭐예요? 지목이야. 지목. 그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토지 표제부에도 지목이 기록된다. 어때? X.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토지. 그죠?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은 뭐예요? 앞에 변수가. 읽어봐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자, 등기부만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앞에 뭘 붙여봐야 돼?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러면 이때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가 되잖아. 전산 등기부. 종이 등기부가 아니죠. 그럼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얼구 세 장으로 구성된다. 그때 X. 그러면 집 전산 등기부는 장의 개념이 없어요. 장수의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할 때 봐봐요. 토지 등기부인지 일반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전산 등기부인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냥 단순하게 등기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등기부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 거. 그러면 지문 중에 뭐가 나올까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나온다고. 근데 사람들은 등기부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단독행위. 단독행위 몇 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단독행위라고 읽으면 안 돼요. 단독행위가 나올 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지 없는 단독행위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아무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가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해제. 상대방 있는 없는. 있는이죠.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권. 해제권이 뭔데요? 형성권. 아주 좋아요. 형성권이라는 거야. 형성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이래. 그러면 해제권은 한 번 행사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한 번 행사하니까 봐봐요. 이거 봐, 무슨 취득? 시효취득. 그러면 해제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형성권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죠. 우리 등기법에서도 형성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 형성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 형성권 그러니까 뭐예요? 187조. 그거는 형성 판결이고요. 자, 그러면 형성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가등기. 여기 원등기죠. 읽어봐요. 애약 완결권이 돼. 애약 완결권이 무슨 건? 형성권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11월달 12월달 홀로서기에서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1월달 2월달 또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달 이제 다음 달 뭐예요? 1월 며칠이죠? 2일.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면 체력 강화를 하고 와야 돼요. 1시부터 뭐예요? 10시부터 1시까지 뭐예요? 길게는 2시까지 공시법, 3시부터 6시까지 민법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 저도 어때요?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되겠죠. 야간은 몇 시에 끝나요? 10시에 끝나, 11시에 끝납니다. 11시.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공시반영. 그 다음에 뭐예요? 10시부터 몇 시까지? 11시까지. 자, 나올 만한 것만 프린트 해가지고 뭐예요? 따로따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체력 강화를 해야 돼. 체력 강화.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돼야 돼. 제일 나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읽어봐요. 자살한 사람. 엊그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친척 중에. 뭐에 허덕이어서? 생활고에 허덕이어서, 생활고. 자, 그러면 생활고에 허덕이어서. 왜 그럴까요? 미쳤어.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손담비 생각이 나는. 미쳤어. 그죠? 내가 봐요. 경마에 빠져서. 그러니까 경마에 빠져가지고 경마에 옛날에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병마장에 가서 70만 원을 처음으로 배팅을 했는데 70만 원을 땄어. 재밌거든. 얼마 투자 안 해서 70만 원을 따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러다가 계속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몇 억을 까먹었냐? 그러니까 10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나이는 58세. 그렇죠. 58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준비해서 따면 뭐예요? 나름대로 좋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자, 그러면 자살을 거꾸로 해봐요. 뭐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가 되는 거네. 또 전체물이 또 누가 돌아가셨냐면 64세. 이제 수강생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네요. 자, 뭐냐면 뭐라고 써놨어요? 석반장. 자, 석반장, 반장님이에요. 반장님. 강력계 반장님입니다. 행사반장님이었어요. 강력계 행사반장님은 어때요?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안 쌓여요?
사이겠죠. 정년퇴직하고 뭘로 돌아가셨냐면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강경화가 돌아왔다는 그만큼 스트레스거든. 스트레스. 자, 아침에 연락받고 뭐예요? 바로 1시간 뒤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다니까. 정말 한 분, 두 분 또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자, 뭐예요? 64세면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 노인정 가면 어때요? 애기, 그렇죠? 일부러 안 가요. 왜? 물심부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올해 내년에, 자,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공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 자기가 뭐예요? 의외로 자기가 될 듯 하던데 잘 안 되거든. 그걸 이겨내는 게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름대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내년에 꼭 뭐예요? 봐봐요. 몇 년이죠? 2020년 딱 좋아요. 번호도 그렇죠? 2020 경자년이 무슨 띠예요? GT가 어때요? 부지런해요? 안 부지런해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요. 자, 공부는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하는 거죠? 엉덩이 가지고 하는 거야. 엉덩이, 주구중창. 이 법이라는 것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앉아서 자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엉덩이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발이들은 잘 안 돼요. 발발이. 특히 발발 그러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뭐 2020년에 뭐 읽어봐요. 주변 정리하고 오세요. 주변 정리. 남편 홀로서기를 하라고. 남편 홀로서기. 내년 2020년에 1년 동안 너 혼자 밥 다 챙겨 먹고 나를 위해서 밥 좀 한번 해봐라. 홀로서기를 한번 해봐요. 이참에 자녀들 분도 뭐예요? 한번 홀로서기를 한번 해달라는. 그래서 올해 키워드가 뭐예요?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엊그제 이제 뭐예요? 구미에 내려가서, 자, 수영이 언니가 있어요. 수영 언니. 58세, 여기도. 그러니까, 자, 1, 2차 동차를 합격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혼자 살아. 그러면 선생님, 남편은 어디 있고? 자, 베트남에 가 있고, 출장 가서, 뭐예요? 베트남에 가 있고, 애들은 뭐예요? 서울에 올라와 있고 하나는 뭐 인천에 가 있고 그러니까 혼자서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엉덩이. 그렇죠? 엉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엉덩이가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뭐예요? 동차 합격을 못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는 바짝 해야 돼. 바짝 1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이라고. 올해 확실히 주변 정리 확실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야.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봐봐요. 그러면 홀로서기에 있어.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건물이냐, 전산 등기부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 즉 뭐예요?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2번에 가서 절차를 봐봐요.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 등록이 전향된다. 그러면 선대장 뭐라는 거죠? 후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거예요. 자, 201페이지 2번에 가로 1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촉탁이? 등기 촉탁이죠.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가로 2번 읽어봐요. 단독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이제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한다면 외울 것도 없고요. 제가 외워달라는 게 딱 이거 하나 있잖아요. 봐봐요. 읽어봐요. 변경을 보는 순간. 일부 후발적. 그러면 변경 등기는 그러면 나머지는 활용해 먹어야죠. 변경 등기는 몇 종류? 또 등기부를 까먹었다.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갖고 얼굴 변경 등기.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얼굴은 권리. 그래서 크게 변경 등기는 표제부 변경 등기와 뭐가 있다?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다. 활용을 못 해먹는 거지.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변경 등기. 나머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활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활용법만. 그러면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일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변경등기는 원칙상 부기 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변경등기 옆에 표제부가 붙으면 또 사항이 바뀌죠. 변경등기 옆에 표제부가 붙으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표제부 변경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분석을 해야 돼. 활용법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자꾸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 이번에 한번 가볼까요? 네모 이번에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봐봐요. 그러면 자, 공부하면 이제 다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읽어봐요. 또 멸실이라고 한다. 여기 옆에다 써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이잖아.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사실은 읽어봐요. 표제부잖아. 그럼 표제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하죠? 1개월 거죠.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전부 뭐예요? 전부 뭐예요? 멸실 거죠. 전부 멸실이야. 전부 멸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멸실 등기는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야.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A가 불탔으니까 뭐예요? 자, 문을 닫아야 되겠죠. 무슨 등기가 발생해? 폐쇄 등기부가 발생하는가? 표제부가 폐쇄가 돼야 되겠죠. 왜? 전부 불탔으니까.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멸실 등기는 무슨 등기? 주 등기가 이루어지라. 자,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전부 불탔죠? 그러면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이 되네. 단독 신청이라면 이해관계는 승낙서가 있어 없어? 없어.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승낙서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요번 뜰 거는 그러면 홀로서기 하려면 봐봐요. 요렇게 하려면 이제 봐봐요.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뭘 읽어봐요. 사실, 전부, 멸실. 일부가 멸실하면 변경 등기 일부 후발적 사유니까 이거는 제가 해줄 수가 없거든. 거기까지는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전주에 프린터 나갔던 거 등기의 분류, 등기부의 양식 그것만 해놔요. 그것만 해놓으면 혼자서 읽어 나갈 수가 있다고 책 자체를.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멸실. 사실적 측면이구나. 전부 멸실.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멸실 등기도 대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때 대의 신청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누구 토지? 갑토지네.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잖아.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 그러니까 자꾸 활용법을 모르는 거야.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생각 자체를. 자, 그러면 뭐예요? 갑이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 건물인지 봐봐요. 누구 건물이? 얼건물.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건물은 별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어느 날 건물이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 그러면 얘가 멸실 등기 하겠냐고. 안 하면 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어한테 1개월을 통제해 주는 거야. 안 하면 내가 대신해 주겠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건물 소유자와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가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달았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가능할까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봐요. 생각을 한번. 이런 질문이 탄생하겠죠. 멸실 등기에도 대의 신청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랐을 때. 그렇죠. 달랐을 때. 자, 그러면 활용법을 알아야죠.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각 토지의 누구 거? 요거는 각 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 요거는 건물 등기부. 공통점은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이제 걸리면 걸리지만 이제 연결 활용법을 해야죠.
플러스 나서의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 저당권의 대상이 되려면 등기 등록돼야 돼. 등기 등록돼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그래야 돼. 그럼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돼요. 자동차는 등록이 되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라테 건물을 하나, 어라테 토지에 대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나오죠. 을 이러면 벌써 한 템포 늦은 거야. 한 템포요. 혼자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른 경매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을이 낙찰을 받았어. 자,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어른 갚고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숱하게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하루아침에 이 건물이 100층짜리면 100층이 뭐다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면 갑한테 뭘 하나 인정해줘? 법정 지상권을 하나 인정해준다고. 법정 지상권. 읽어봐요. 법률 규정 몇 조로 빠져? 187조.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활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도 갑, 건물도 갑. 그렇죠. 동일 소유자야 되네요.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든 읽어봐요. 건물이든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올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활용법을 하면 갖다 붙여야 되는데 갖다 붙이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져.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판례 위주로 해서 자꾸 읽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은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해?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할 것도 없어. 애우라는 것만 몇 개 애우놓으면 나머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누구 토지? 갑토지. 자,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겠네.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자, 여기에다 을이 있죠. 이렇게 돼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저당권을 설정 이후에. 자,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누가 건물을 한 채 졌어요? 갑이 한 채 졌네. 그렇죠? 갑이. 그럼 한번 볼까요? 법정지상권 1단계 요건은 읽어봐요. 자, 그럼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있어야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탈락이네. 그렇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요거 만약에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어때? 토지 가격은 업, 다운이죠. 왜? 혹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잡아하는. 자, 읽어요.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는 거야. 일괄 경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토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싸잡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마음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사적 자치. 그렇죠. 사적 자치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을이 토지에다 설정해놨어? 건물에 설정해놨어? 토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만 경락대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요즘 뭐예요? 여기 봐봐요. 자, 요즘 추세가 이거예요, 추세가. 자, 추세가 뭐예요? 수강생들을 무시해. 인강을 무시하고, 인강생은 머리가 벌써 나쁘다 나온 게 봐봐 뭐예요? 이거 봐요. 교환이 나오는 거야, 교환.
그냥 찍어가지고 뭐 프린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냐면 수강생들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기본서 그거 두꺼운 거 뭐하러 보느냐. 저는 그래요. 기본서가 기본이 돼야 돼. 기본서. 자, 점차 그러면 지문이 길어져야 짧아져요. 길어지니까 독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강사들은 뭐예요? 그냥 찍어서 60점 만점, 60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면 안 했지. 뭐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60점 맞으니까 어때? 60점 맞추자면 몇 점밖에 안 나와요? 57.5. 그렇죠. 57.5. 그러니까 우리가 60점이 나오려면 목표를 뭘 해야 돼? 70점에서 80점. 요 사이를 목표로 해야 돼.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잘 나가는 강사 60점. 그러니까 계속 뭐만 갈 뭐예요? 자, 뭐 2년 차만 유발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강 듣게 되면 뭐예요? 돈만 꼬라박아. 그 돈 있으면 저 뭐예요? 저한테 밥이나 좀 사줘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요걸 활용법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 봐봐요. 멸실.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전부야, 일부야. 전부, 멸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하재가 하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말소 등기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말소 등기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럼 무슨 등기? 멸실 등기죠. 그게 최근에 출제된 지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그러면 어디가 중심키야? 자, 그러면 딱 책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 어디에 밑줄이 딱 꺼져 있어야 돼?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그러면 딴 데 줄 쳐져 있다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공부 더럽게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줄 쳐져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등기를 넘겨보니까, 자, 멸실 등기. 자, 툭툭 치고 가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줄 한번 딱 꺼놓고.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대의 신청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로 3번에 가봐요. 가로 3번에 첨부 정보 찾았어요. 예, 대장동은 기타 멸실을 증명하는 판결서를 첨부해야 되나? 그러나 읽어봐요. 이해관계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무슨적 측면이니까? 사실적 측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이제 기본서에 살만 붙여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표시는 사실이죠. 뭐예요? 표제부 등기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봐봐요. 무슨 신청도 가능하다. 단독. 읽어봐요. 대위 신청도 가능하죠. 그러면 표시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표제부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도 가능하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랑. 그 감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감을 잡아놔야 돼. 자, 이번에 그러면 5번에 가봐요.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권리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5번은 이제 권리. 자, 아까도 이제 훈련이 되었죠. 읽어봐요. 단독형이 몇 개? 2개. 상대방? 없는. 그렇죠. 그러면 권리 그러면 갖고하고 얼고. 그렇죠. 갖고 얼고. 등기법에서. 또 까먹었어. 그렇죠. 권리 그러면 읽어봐요. 갖고. 그 다음에 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권리에 관한 권리 그러면 갖고 얼고를 생각해야 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 그렇죠, 권리.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를 갖고에만 기록한다. OX, X. 가등기를 두 자로 번치면 권리, 그렇죠. 걸리면서 약,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칠지, 전세권에다 가등기를 칠지 아직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자, 저보고 자꾸 저를 미워해요.
자, 그럼 봐봐. 이름은 흥, 저름은 흥. 이러니까 자꾸 저를, 자, 권리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 각과하고 얼구가 떠올라는. 그러면 여기 봐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거. 무슨 등기? 서식감, 보전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얼구를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 등기가 되잖아. 그러면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고 얼굴을 최초로 개설할 때 그러면 새롭다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이렇게 되는 거냐.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오면 뭐가 연상이 돼야 되고 뭐가 연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얇게 하고 간사스럽게 하니까 그래. 공부는 요령을 펴면 안 돼요. 공부 방법은 요령을 펴도 되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토요일날 선생님 모임이 있어요. 공시법 선생님 다 후배예요. 형님 왜? 형님 교환이 있어요? 무슨 교환이냐 그랬더니 교환이 뭐가 필요한데? 교환 프린트도 다 주고 그러는데 뭐하러 교환이 필요한데? 아니에요. 요즘 수강생들은요 아주 머리가 유치원생이 돼가지고요 교환을 만들어줘야 돼. 교환을 그러고 나서 그냥 찍어줘야 돼. 그러면 벌써 교환이 있다라는 것은 수강생 자체를 뭐예요? 개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개무시. 그러면서 우리 수강생들이 이게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하기 자체를 귀찮아해요. 귀찮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엉덩이 앉아서 한참 생각해야 돼. 봐봐요. 한참 생각했어. 권리. 갖고 얼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권리가 뭔데?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 똥킹 또 튀어나오면 물건이죠. 이익은 뭐가 튀어나와? 채권, 그렇죠. 채권이 튀어나와. 물건은 그러면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그럼 유치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물건이라는 것은 절대권이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항변권은 채권. 그러면 계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모든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어때? X.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얼마나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권리라는 가만히 책을 읽으면서 권리. 내가 권리라는 개념은 알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예요? 권능이야, 권능. 여기 읽어봐요. 소유권은 갖고요, 얼고요? 갖고. 소유권은 권리.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럼 가장 좋은 게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1등, 2등. 1등. 그러니까 갖고에 기록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고 제가 이제 요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권리라는 갖고 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갖고는 무슨 번호? 손해번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갖고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러면 다툼이 벌어져.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읽어봐. 같은 거는 순위번호. 자, 얼고하고 얼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갖고하고 얼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번호. 그러니까 수강생을 무시하니까 맨날 외우라고 그러잖아.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걸 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강생들은 요즘은 귀찮아해. 귀차니즘이 많다는 거예요. 사고하던 것도 귀찮아하고 모든 걸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자,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일반 타자 무슨 등기가 나와? 소유권 보존 등기. 별표 5개 넣고 무조건 나오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보존.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보존. 처음 읽어봐요. 갖고, 그죠? 읽어봐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죠?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봐봐요. 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오지만, 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보존은 처음이잖아. 처음. 그렇죠? 여기 처음이자 보존은 처음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봐요.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읽어봐요. 보존은 뭐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한다. 맞는 질문이 되네.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갖고 읽어요.
하고 툭 치면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소유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뭐예요? 권리죠. 그러면 권리는 어때? 탈세와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며칠? 60일.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나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해요. 아가씨들이 되게 싫어해. 왜 그럴까요? 잔소리를 한다고, 잔소리를. 그게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합격자 모임 갔더니 젊은 애가 23살짜리가 선생님 강의는 좋았는데요. 선생님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잔소리.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요즘 잔소리는 뭐예요?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해. 보존 등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요즘 잘 나가는 강사가 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연 그게 현명한 건지 저도 할 수 있어. 눈 감고도 해요. 눈 감고도. 책이 없으면 저도 좋겠어. 왜 없어요? 그냥 제가 나올 만한 것만 따박따박 찍어서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홀로서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무슨처럼? 처음처럼이야. 또 소주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런데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참이슬 그러지 말고 진로 그래봐. 참이슬 한 사람은 진로라고 이야기한다고. 진로. 읽어봐요. 진로. 읽어봐요. 참, 진, 이슬로. 그렇죠? 참, 진로야. 진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로나 참이슬이나 같은 말이야. 그렇죠? 같은 말이라고. 참이슬 주세요. 진로 주세요. 그러거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렇죠? 똑같은 말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처음, 기입등기네. 새롭다.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돼야 돼. 되죠? 그러면 지난주에 뭘 해야 돼? 영수증 만들어줘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필정보고죠. 활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활용법만. 민법도 어떤 틀이 있어요. 그 틀만 외워주면 활용하는 법이 있어. 활용하는 법이. 그런데 자꾸 쑤셔넣으려고 이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번 이제 활용하는지 봅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몇 종류? 또 까먹었어. 두 종류잖아.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또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등기법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봐봐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읽어봐요. 여기에다 써요. 앞에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꼭 확인하면서 연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그냥 보존 등기냐 이걸 한번 잡아봐야 돼요. 항상 보존 등기는 토지 건물 이거부터 확인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보존을 읽어봐요. 그러면 써요. 이제 옆에 제목 옆에다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2개만 하고 갑니다.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의만 신청할 수 있어. 원칙.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2개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국가 포괄 승계인. 요거는 A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만이라도 외워놓. 제가 뭐라고 하는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존 등기는 4개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활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로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에요. A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은 어떻다? 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활용법을 배워야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전주에 배웠던 거. 자,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신청했어. 자, 신청을 했어요. 봐봐요. A가 건물을 팔았어.
자, 아직 등기를 안 갖추고 무슨 전매를 했어요? 미등기 전매를 한 거야. 근데 A가 B한테 팔아서 아직 등기를 안 갖췄어요. 자, C가 신청을 했어. C는 그럼 읽어봐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등기한이 간과하고 등기를 쏙 해줘버려서 그때는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으니까. 앞에가 모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되거든.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 공시법만 26년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다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모두 생략 등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매수인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때 X야. 매수인은 안 돼요. 근데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한이 간과하고 등기를 해버렸어. 해줘버렸어요. 그때는 실체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단속 규정.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고수에 반드시 해올 게 있어요. 일단 감은 요거부터 잡아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란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부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 소유권은 각도. 그럼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는 읽어봐요. 국가 포괄 승계인 원칙이다. A다. A, 왜야? 그럼 나머지는 이제 활용해 볼까 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처음이죠.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보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안 되는 거야. 그걸 말로 외울 게 없어. 그런 것들은 활용만 해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면 외울 게 없어. 생각하면 100개를 외울 걸 한 10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외우면 되는데 생각 없으면 100개를 외워야 되지만 생각이 있으면 두세 개만 외워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항상 훈련을 해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읽어봐요. 처음 읽어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 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럼 읽어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올해 이제 30회 문제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한다. 어때? X.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발전성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잡을 거 다시 한번 잡고 가자고 이제. 읽어봐요. 처음. 각구죠. 읽어봐요. 토지, 건물. 그렇죠.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은 며칠? 60일. 각구는 60일에 등기를 강조해.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고 이제 봐봐요. 자, 여기는 봐봐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여기는. 맞아, 완성됐죠. 근데 A가 B한테 토지를 팔아. 그 미완성. 아직 뭐야? 자, 아직 등기부를 갖추지 않고 보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이제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여기 봐봐요. 이거는 건물이 완성돼야 돼, 안 돼? 돼야죠. 그러면 건물이 완성될 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준공검사 끝날 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에 등기를 강제하는 거야.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 등기가 돼야 세금을 받잖아요. 네가 보전 등기를 하고 얘한테 팔아라는 거야. 자, 여기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됐어?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네가 보전 등기하고 팔으라는 거예요. 만약 보전 등기하고 60일에 팔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이제 이걸 이제 배우게 된다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거는 건물이 아직 완성도 안 되는데 보전 등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우리가 했던 자, 원칙 등기 강제와 관련해서 원칙 당사자 신청이죠. A는 등기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각구는 60일. 각구 얼굴은 3년 명의신탁에서. 그걸 활용해 먹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읽어봐요. 이제 그러면 우리 좀 이따 이제 배울 거 봐봐요.
읽어봐요. 더 이전이라고 그런다. 주체의 변동이잖아.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소유권. 갑에서 을로 바뀌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잖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며칠? 60일. 그러면 봐봐. 그럼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매매도 무슨 등기야? 소유권 이전. 정여도 소유권 이전. 그러면 여기 봐봐. 매매는 쌍무 편무? 쌍무계약이잖아. 그럼 동시인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정여는 편무야 쌍무야? 편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민법에서 이제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라는 것은 동시이행 환경이에요. 쌍무계약의 특징은 동시이행이거든. 그러니까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반대급부일이 언제야?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때부터 60일이 기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봐봐요. 매매와 정여의 공통점은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요건 쌍무야 편무야? 쌍무. 요거는 편무. 그래서 이제 지금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계약. 계약이 몇 종이야? 민법상. 민법상 계약, 민법상 전형계약은 몇 개? 제가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 15개. 나중에 애우게 되지만 지금 계약도 모르고 뭐예요? 계약도 모르고 몇 개인지도 모르고 민법상 전형계약.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정여, 매매, 교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정매교. 그 다음 대차가 있어.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몸으로 떼어주는 게 있어.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임치. 그 다음에 조합계약. 그 다음에 여행계약이 있어. 여행계약.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과 하예. 그러니까 그 계약도 모르는 사람이 계약이 몇 종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봐봐요. 계약도 못 증.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크게 이제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고, 낙성계약도 있고, 여물계약이 있고, 유상계약도 있고, 무상계약이 있고, 요식계약이 있으면 불요식계약이 있어요. 주된계약이 있으면 정된계약이 있죠. 얼마나 재밌냐고 지금.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15개. 계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의 민법상 우리 전형계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민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야. 기가 차다라는 거예요. 기가 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홀로서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공통점은 계약이죠. 근데 이제 계약인데 읽어봐요. 요거는 쌍무계약, 요거는 편무계약이 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읽어봐요? 이제 당하니까 못 읽어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네.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 앞에 뭐가 있어? 법률 사실. 뭐가 있어? 청약과 승낙. 어사표시 합체를 가져야 계약이 형성이 되겠죠. 청약과 승낙을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러면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어.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럼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법률 사실. 그럼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범사표시는 법률 사실. 지금 그것도 안 된 기초 체력도 안 된 사람이 뭐예요? 계약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 맨날 미엄수에 계약. 이거 봐. 뭐? 법률 요건. 계약은 뭐라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야.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어사표시. 그렇다고 법률행위 니꼴 어사표시는 아니야. 알파가 있어.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라는 게. 혼인이 바로 뭐예요? 어사표시. 신고가 바로 일정한 요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특별 승인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계약이라는 요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헐러석이라. 나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뭘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개뿔도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대요. 자기는. 그러고 나서 뭐 얼마나 했는데 계약 물어봐. 계약이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뭐예요? 요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지 공부는 요령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얄팍한 강사들은 다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사들 다운 사람이 없어. 강사들 다운 사람이. 진짜 프로페셔널 강사가 없어요. 그냥 수강생들한테 돈이나 벌려고,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90%가 넘어. 90%가요. 9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고. 자, 오른쪽 가서 203페이지 가니까 무슨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늘은 좀 쉬었다. 계속 나가보자고요.